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3부를 시작해 보면서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금요일에 3부는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이내에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절주를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번 주에 계절주들도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잘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신호를 톡방에서만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렸고요.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상승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지속되었던 하단 지지는 지금 확인을 한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만약 코스피 코스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굉장히 이제 즐거운 주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한 2% 정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아쉬움을 또 달래줄 수 있는 다음 주에 이제 추가적인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으니까요. 이번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더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덜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많은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본방 또 시청을 해주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지금 하단 QR코드 읽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저희 중요한 거는 방송 중에만 톡방을 입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요. 혹시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하나씩 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 가시고요. 최근 또 장이 또 어렵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 파란불 계좌에 좀 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다음 코너로 첫 번째 코너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잠시 전해주셨지만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한 줄평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인데 반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또 다시 한번 소폭의 오름세 나타나긴 했는데 전문가님 반등은 나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반등은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죠. 네, 그동안에 조정의 폭이 얼마나 깊었는데 이 정도 반등으로 끝나면 저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마감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 뭐 움직이는 게 조금 있긴 있었다만 갭상승 이후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에 따른 부담감, 그러니까 옵션 시장 혹은 파생 시장에서의 수급의 변화 때문에 굉장히 또 조정의 폭이 깊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3% 가깝게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던 주가의 위치 혹은 이 수급의 이 기대를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지금 코스피 시장의 수급과 호사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결국엔 그것은 원달러 환율에 따른, 그러니까 환차손에 따른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서도 좀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보면 여러분들이 HTS나 MTS로 봤을 때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투신과 연기금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성향들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라고 하는, 금투라고 하는 이 기관은 굉장히 빠른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창 들어오다가도 바로 다음날 또 매도를 치고 또 다음날 매수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매도를 해버리고,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쭉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의 지금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투신과 연기금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 이상, 않는 상황. 그런데 이제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이 지금 보시면 최근에 5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움직였었던 제약바이오 쪽에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오히려 그 아쉬움이 매수의 기회로 또 저는 역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번 한 주의 상승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것을 잘 이용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은 나왔지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또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매수가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와 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노려볼 수도 있고 다음 주 시장 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다음 주도 시장 또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 검색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중요한 건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참여 코드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오실 수가 없고요. 다음 주 방송 때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내에 지금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톡방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전문가님과 다음 주부터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시장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로지 톡방에서만 저희 나가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상담도 미리미리 좀 받아놓고 있는 거 톡방에서만 진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야지만 저희 같이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장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대응하기는 굉장히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더 좀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님 도움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참여 방법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코너로 또 한번 이동을 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강 필살기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전문가님께서 어떤 섹터들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 지난주에도 또 전문가님께서 한번 계절주들 이번 주에 한번 눈여겨봐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위니아를 비롯해서 뭐 파세코 여러 가지 종목들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또 한번 이야기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한 상황인데 네, 전문가님 다음 주 그렇다면 또 어떤 섹터들 눈여겨보시 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계절주는 다음 주에도 계속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 주에 보면 위니아가 이제 가장 좀 상승폭이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름 계절주들을 매매를 하시려면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여름 계절주를 보고 있다가 시세가 나면 살까 말까, 한 번 더 시세가 나면 지금 사야겠다. 그리고 매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올라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손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여름이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못하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여름이 한참 뒤에 여름 계절주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저에게 물어보겠죠. 전문가님, 제가 여름 계절주를 가지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름 계절주잖아요. 1년을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계절주는 손절을 움직일 때 매매를 하신 분들은 손절을 잘 잡고 하셔야 된다. 대신에 그러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사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번 주에는 위니아가 가장 시세가 좋았는데 저는 뭐 위닉스라고 하는 종목도 괜찮고 여전히 신일전자, 파세코 이쪽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배럴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배럴. 그러니까 래시가드를 만드는 기업인데 요새 이제 섬유 의벽 쪽은 저는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좀 있는데 뭐가 고민이냐면 이 래시가드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옷을 만드는 이 원재료들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재료가 많이 상승한 만큼 이런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마진율이 굉장히 또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섬유라든지 의복 이쪽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저는 차라리 여름 계절주를 본다면 여전히 에어컨이라든지 제습기 이쪽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저는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여행 테마에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정말 적절했죠. 오늘 이제 일본 여행이 2년 만에 재개가 된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5월이잖아요. 며칠 뒤면 이제 6월인데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를 가시는 이제 시기가 옵니다. 만약에 일본 여행 재개가 되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여행을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좀 풀리게 되면서 또 일본 여행객도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여행주 테마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노랑풍선, 레드캡 투어 이쪽을 보는데 조금씩 그 기업마다의 특색이 좀 있거든요.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는 아무래도 패키지 상품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몇 시에 공항에 모여서 몇 시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어느 음식점에 몇 시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그 식사가 끝나면 관광지 A를 가고 또 그날은 또 B라는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대로 여럿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을 패키지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여행 트렌드는 그런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노랑풍선이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노랑풍선은 일본의 지금 그 기업을 설립을 한 상황이라서 일본 여행객에 대해서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 관리 종목이라는 표시가 좀 있죠. 관리 종목은 원래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왜 좋지 않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30억 미만으로 실적이 나오게 되다 보니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뭐 이제는 충분히 관리 종목 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 재개가 이제 거의 해제가 됐고, 또 이제 외국으로의 여행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 관리 종목 해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행 테마를 한번 다가오는 주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이야기 또 전해주셨는데 계절주 이번 주도 또 괜찮다라는 말씀해주시면서 뭐 위닉스 그리고 신일전자 파세코 괜찮다라고 봐주셨고요. 다음 주 또 여행 테마주들 한번 잘 살펴봐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워지고 있고 이제 슬슬 또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일단은 여행 테마 관련해서 이제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해서 여행주들 잘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이러한 종목들 다음 주에도 한번 눈여겨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종목들 잘 살펴봐 보시면서 시장에 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종목들 궁금하시거나 진입라인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또 신호 받아가시면서 함께 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 끝나면 저희가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고요. 다음 주 방송 때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좋을 경우에 또 놓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신호는 오로지 저희 톡방에서만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거리들은 오직 톡방에서만 이야기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 분위기 굉장히 좋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시길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리고 종목 고민이 있으셔도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겠고요. 다음 코너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톡하는 상담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가 또 하나씩 한번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려서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쌍용 CN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1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 오늘 마무리 상황 보고 전문가님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 CN은 오늘 0.78% 오름세를 기록을 했고요. 7,780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720원에서 오늘 상승을 가져가면서 7,820원까지 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내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0.78% 상승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7,700원대 종가를 만들고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8,100원대 들어가신 모습인데 손실권에 좀 계신 상황이네요. 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일단 뭐 쌍용 CN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수익성 회복에 대한 예상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연탄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를 만들어가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고 그 상승한 부분을 판매 가격에 녹여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적당히 올라야 합니다. 뭐든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이 예측하는 범위 그 이상의 지금 이 상승을 좀 보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쌍용 CNE뿐만이 아니고 뭐 삼표 시멘트, 삼표 시멘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멘트 관련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판매 가격만 오르면 참 메리트가 없죠. 그런데 언제가 메리트가 있냐면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판매 가격이 오르면 그건 정말 기업 입장에서 좋습니다. 지금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정책 영향에 따른 주택 공급이 이제 계속 진행이 돼야 하다 보니까 주택을 지으려면 결국엔 시멘트가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좀 문제일 뿐이지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가격대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한번 이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좋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걸 팔고자 하니 올라가고, 또 더 올라갈 것 같아 기대하면 또 빠지고,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 갇혀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을 좀 행보를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지친 상태거든요. 그래서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횡보가 길어진 종목이 특정한 하단 혹은 특정한 포인트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냥 손절하자, 이런 투심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투매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7,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9,000원 이상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쌍용 CNE 한번 살펴봐 주셨는데요. 일단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올라올 경우에는 9,000원 이상을 봐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일단 7,5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좀 박스권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12,700원의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역시나 오늘 마무리 상황 보고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진원생명과학은 0.81% 밀려난 모습이고요. 오늘 12,200원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이네요. 이 종목 하루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2,000원대에서 큰 움직임 없이 횡보세를 나타냈었던 상황입니다. 12,550원까지 갔었다가 일단은 밀려났고요. 오늘 12,200원 문을 닫고 나온 상황입니다. 파란불 켜낸 모습이네요. 네, 제약바이오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시청자분께서는 12,700원대 일단은 약손실 좀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좀 되죠. 왜냐하면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살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원생명과학도 바닥권에서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12,000원까지, 즉 20%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속 쳐질 것이냐, 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치료제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유전자 치료로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매출적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는 아마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각 기업들마다 내세우는 신약들의 이름도 너무 어렵고, 그 신약들이 어디에 적용하는지 또 설명드리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제 최대한 압축드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장이 커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 여유를 좀 두시고
더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20,000원대까지 이제 회복은 나올 수 있다. 대신에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를 하지 못하거나 하단으로 이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필히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15,000원 돌파 시에는 2만 원대까지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또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셨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러한 종목들 미리미리 또 픽을 받아 가시면서 전문가님 호흡을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저희가 톡방에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화성밸브입니다. 매수가가 7,01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먼저 보고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08% 상승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6,560원 선 마무리가 됐네요. 이 종목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7,000원 선 위에서 매수를 하신 상황인데, 네, 화성밸브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굉장히 좋은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성밸브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보면 이 장기 사용된 상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이제 전면 교체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화성밸브가 생산하는 밸브 제품들이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에도 반영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관련주로도 한번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는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였었던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날이죠. 4월 4일 날 시작했던 시작가가 6,000원입니다. 6,000원.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종목군들이 이제 여기서 올라올까 말까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시점에 이제 화성밸브가 다시 한번 추세를 턴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올라서 여기에 매수했던 다수가 다시 손실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심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서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즉 4월 4일 날 시초 가격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8,000원, 9,000원 그 이상의 목표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이런 걸 매일 눈으로 빠르게 스캔을 좀 해줘야 돼요. 뭐냐면 차트들이 다 윗꼬리를 좀 많이 달죠. 꼬리들이 지금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계속 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매수가 기준으로 10% 수익이 7,500원, 8,000원이다. 그러면 매일매일 미리 매도를 좀 주문을 걸어 놓으시는 게 한 가지의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많이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보고 매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나서 제대로 매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미리미리 좀 매도를 걸어 놓으신다면 빠르게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밸브까지 또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도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주시고요. 저희 톡방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들 톡방에서만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다 하신 분들이라면 역시 톡방 입장하셔서 김태성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매수가가 4,3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5%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부터 보고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코플라스틱은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3.40% 오름세 기록을 해주면서 3,195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준 모습인데요. 시청자분께서는 4,000원 선 위에서 일단 들어가신 모습인데 비중도 그래도 25% 좀 꽤 갖고 계십니다. 네, 에코플라스틱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또 에코플라스틱은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중을 조금 더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제 여기서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잘 지지가 된다면 상승으로의 이제 이 방향 전환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4,000원 혹은 4,500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원자재 수출 금지 영향이 이 자동차용 플라스틱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반사 수혜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와의 제재는 단계적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에코플라스틱의 향후의 이제 주가의 반등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기는 어렵겠죠. 계속해서 시세가 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저는 훨씬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00원 이탈해서 2,7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4,000원, 4,500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저희가 톡방에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네, 한국엔 컴퍼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수가 19,000원이고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 보고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엔 컴퍼니는 1.06% 상승 가져갔고요. 오늘 14,300원에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19,000원 일단 들어가신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반등이 나왔지만 그래도 14,000원대에서 일단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최근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한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흐름도 보면 지금 이탈이 되지 않고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한국엔컴퍼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기업들 모두 강력하게 가져가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타이어의 투자 부분이 분할되어 변경 상장된 게 이제 한국의 컴퍼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쯤에 한국타이어가 이제 투자 부분하고 사업 부분하고 이제 인적 분할하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나눴는데 이제 그 중에서 투자 부분 쪽을 이제 옮겨간 것이 그러니까 한국의 컴퍼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 이 타이어 쪽의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용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가 지금 최초이고 지금 계속해서 영향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한국인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 배터리를 또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이 핫할 수 있는 산업에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 컴퍼니 혹은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둘 다 공교롭게도 위치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내면서 2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현재 비중에서 한 10% 정도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17,000원 후반대 평단만 관리를 해 놓으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엔 컴퍼니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 전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좀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요, 파라텍 올라와 있습니다.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2,200원이고요. 비중은 5% 담고 계십니다. 파라텍 오늘 마무리 상황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파라텍은 오늘 소폭의 하락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0.25% 파란불 켜냈고요. 1,960원 선 마무리가 됐네요. 비중은 많지 않으시지만 일단 손실에 또 계신 모습입니다. 파라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이 소방 쪽 그 설비, 소방기계 쪽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장 증설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파라텍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공장 증설에 따른 뭐 장비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기타 소비장주들이 움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이기에는 다소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지금은 뭐 보유를 하는 게 맞죠. 뭐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애매한 그러한 상황이라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저는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뭐 2,200원, 2,300원까지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가능한데 그 가격대가 오면 저는 욕심 없이 매도를 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라텍은 현재 위치에서의 손절과 추매는 의미 없다. 대신에 1,8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가에 왔을 때 저는 이제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손절과 추매는 또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올라올 경우에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이제 매도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를 좀 어떨까라는 이야기 전해 주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교체 혹시 원하신다면 전문가님 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에 대한 픽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종목들도 톡방에서는 이미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힘든 장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바로 비밀번호 걸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픽은 오로지 톡방에서만 나간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NX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2,367원에 비중 5%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마감 상황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NX는 0.84% 올랐고요. 오늘 1,805원 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중은 많지는 않지만 아직은 손실을 좀 계신 상황인데 NX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N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구를 좀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원자재, 그러니까 나무, 재지, 혹은 이제 물류비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를 하자. 왜냐하면 판매 가격을 판가를 얼마만큼 어느 시점에 전가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가격적으로 판가 인상을 하게 되면 주가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우선은 보유. 대신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다행히 지금 비중이 굉장히 적죠. 5%만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5% 추매를 더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평단을 2,000원 중반대까지 낮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2,030원에서 2,070원 사이 그렇게만 맞춰서 이제 가져가셨을 때는 한 번 정도는 2,500원 정도의 목표를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X까지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한 종목 정도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상강 M&T고요. 매수가 23,309원에 진입을 하셨고 비중은 4.25% 두고 계십니다. 상강 M&T도 오늘 마감 상황 보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2.79% 상승이 나와줬고요. 22,100원 선 오름세를 나타내준 모습입니다. 삼강 M&T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3,000원대 들어가셨네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풍력을 포함해서 올해 제가 에너지주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겠지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번부터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있을 거예요. 태양광이 최근에 강했고 그 다음에 뭐 원전이라든지 방금 여쭤보신 상강 M&T가 포함되어 있는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올 한 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의 이제 제재 문제가 있어서 이 유가도 혹은 천연가스도 공급받는 데 굉장히 또 문제들이 많아서 대체 에너지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 M&T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 목표가는 저는 27,000원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뭐 비중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강 M&T를 포함한 에너지 주들은 올 한 해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강 M&T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쪽으로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또 입장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짧게 한 종목 정도만 보겠습니다. 대한제당이고요. 매수가 4,912원에 비중은 3% 담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보겠습니다. 2.65% 상승을 가져갔고요. 4,845원 선 일단 올라왔습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으신 상황인데 대한제당 한번 짧게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대한제강이죠? 제당입니다, 제당. 대한제당인가요? 네. 일단 뭐 대한제당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음식료 기준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닭을 수출 제한한다 그러지, 어느 나라에서는 식용유를 제한한다 그러죠.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비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지금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량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4,200원이라는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5,700원, 6,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정말 테마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4,2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속상하시더라도 일단은 손절은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제당까지 살펴보셨고요. 여기서 전문가님과는 바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려면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지금 방송 끝내면은 바로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싶으셔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시황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저희 톡방에서만 오로지 나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셔라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3부 수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불법행위든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